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도 들어드릴 테니까요. 샵 3989,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제 시장,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으면서 어제 우리 양시장 하락 출발한 뒤에 장 초반의 낙폭은 꽤 깊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점을 잡고 낙폭을 점점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0.33%, 코스닥이 0.16%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더 큰 지수 하락은 막았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매수세였던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마쳤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담았습니다. 넘어가서 업종별 등락률 확인해 보실 텐데요. 상승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음식료업, 기계, 비금속 광물 업종만 좋았습니다. 3분기에도 곡물 수입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인 고려산업 어제도 5% 넘게 오르면서 음식료업 섹터를 1% 넘게 끌어올렸고요. S&T 에너지가 197억 원 규모의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중 6% 넘게 급등하면서 기계 섹터 0.95% 올랐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 업종도 0.7%가량 상승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포스코 케미컬이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속 업종이 2%가량 오르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주로 분류되는 성광밴드가 기관의 매수세의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 1.6% 넘게 올랐는데요. 정부가 우주산업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4% 넘게 초급등했습니다. 또 10억 원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한 AT세미콘이 어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반도체 섹터 1.2%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한국의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대부분 내렸습니다. 특히 전거래일에도 많이 빠졌었던 기아와 현대차 어제도 2%대 추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정밀 섹터도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면서 1.5% 가까운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료 관련주인 카나리아 바이오가 18% 가까이 빠지면서 음식료, 담배 업종이 4% 넘는 낙폭을 보였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대부분의 종목 내리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바인과 버킷스튜디오가 6%대 급락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크게 올랐던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 바로 세종텔레콤입니다. 149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남선알미늄입니다. 38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시간외에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편 미투호는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예고가 되면서 시간외 1.5%가량 빠졌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혼조세를 보인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위아래로 막 파도치면서 움직이다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06%, 나스닥은 0.21%, S&P 500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도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최진욱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투자하기가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로운 그런 시장일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있을 때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시장 상황으로 선 반영이 전부 다 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좋은 기업들도 많이 싸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바구니에 포트를 조정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률 편차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좀 투자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커지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비아디 질주입니다. 자, 중국 전기차 대장주인 비아디의 주가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해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제외하는 등 견제에 나섰지만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비아디의 주가는 5%가량 뛰었습니다. 미국이 세액 공제 대상을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제한하면서 중국산 전기차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시장은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는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고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최근에 기아와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주들의 하락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먹으면 추격세가 워낙에 무섭기도 하고 내수 시장이 탄탄한 곳이다 보니까요. 국내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봤을 때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좀 국산에 대한 좀 혜택이 좀 주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로 인해서 좀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까지 현재까지 좀 챙겨서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도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중국의 망간이나 코발트 등의 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중국 쪽을 같이 안고 가야만이 전기차 시장도 꾸준하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현 시장에서 볼 때는 바이든은 현재로서 이러한 법안을 개정을 하고 전기차에 대한 현대나 기아에 대한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주어지지 않은 부분은 일단 중간 선거 지금 이 부분까지 우선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지율 자체를 좀 회복을 시켜야만이 중간 선거에 들어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강한 긴축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리고 소비자들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바이든을 좋게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선거 부분을 지금 기점을 맞춰가지고 우선 미국을 먼저 챙기고 미국에 대한 좀 경기 부양책을 좀 더 부양을 시킨 다음에 좀 다른 나라들을 좀 보자라는 좀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외국인을 계속 순매수세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다시 좀 밑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담고 있다는 모습에 있어가지고 좀 좋게 봐도 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장기적인 악재 스탠스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촉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살펴보고 나서에 조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부터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에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코인 업체에 대출과 지원을 못하도록 은행권을 압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자국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대출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IC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각종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빠르게 자산군으로 성장하면서 정부나 규제기관들이 그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직은 관련해서 법 제정이 조금 부족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기관에서 가상자산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일단은 이제 이 가상자산 자체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지금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폭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많이 꺼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옮겨졌는데 일단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제를 한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좀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초점이 그겁니다. 투기냐, 투자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선물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으면 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조건 자체가.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만 딱 봐도 블록체인 시장만 딱 봐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물에 롱이냐 숏이냐에 좀 베팅을 하면서 그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 자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청산이 또 당할 수가 있는 이런 위험 리스크들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좀 규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윤 정부가 지금 들고 나선 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 번씩 칼을 빼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 방침, 이 가상자산의 방침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향후에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선은 육성적으로 조금 잡은 모습으로는 앞전에서도 이제 이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나라 뭐 이제 국내로 따져서 봤을 때는 공시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확실히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 쪽에 대한 가상자산의 화폐 규정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이제 공시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도 있다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투자는 해야 되겠고 다만 이 투자가 오히려 좀 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다시 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나서 블록체인 시장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 제정이 조금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불확실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일단 육성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이제 미래에 지켜본다면은 또 확실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엇갈린 경제 지표 발표입니다. 자, 밤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줄어들면서 최근 3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26만 4천 건을 크게 하회한 결과고요. 이러한 예상 밖의 감소는 미국의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8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는 6.2를 기록하면서 전달 마이너스 12.3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또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5.0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6개월 연속해서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월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5.9%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 넘게 급감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는 6개월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밤사이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FOMC 의사록에서도 그랬지만 좀 글로벌 경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지금 노동 수요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인력 재배치 자체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초점을 뒀을 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치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주식시장에 좀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저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시장 또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자금력을 굴려야만이 시장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높다 보면은 당연히 돈은 사이클이 돌지 않고 오히려 저축을 하는 이런 명목적인 형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제 결국엔 그 정도에 있어서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서 최근에도 좀 연준 회의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강한 긴축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긴축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시사점에서 봤을 때는 필요 시에는 좀 안정화하게 인하를 또 요구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하에 대한 이 문구점을 좀 제시를 해줬고 이 부분이 좀 제시가 됐다 보니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여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뭐 미국의 고용 노동 지수나 그리고 현재 회의록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고 이제 앞으로 9월, 8월 FOMC까지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개별 장세가 조금 특별하게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처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9월 이후에 어떻게 수익률 또한 대폭 완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고점에 또 물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이쪽 고점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업의 성장성이나 모멘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저가에서 조금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9월 FOMC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의 좀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을 분석해 보면서 저가 매집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이제 슬슬 개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우리 국내 시장과 간밤 미국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그래도 초반에는 되게 왔다 갔다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다 소폭 상승한 채로 마쳤더라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낙폭이 깊어서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걸 또 만회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 금요일 자체가 시장이 좀 거래대금이 많이 없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아, 예, 네.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대금 자체도 많이 원활하지 않지만 음. 오늘은 조금 보합보다는 좀 하락장식으로 좀 많이 가지 하락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달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환율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음. 이제 다만 지금 주체 자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외국인이 네.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시장이 조금 상방으로나 하방으로 좀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이 외국인의 거래 대금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경제 지표나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조 지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좀 강하게 상승으로 잡아주기보다는 좀 하락식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단은 금요일이라서 거래량이 많이 없는 날이기도 하고요. 거래대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오늘 횡보보다는 조금 빠지는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 속에서도 또 오르는 섹터는 오르고 오르는 종목은 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영유아 관련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유아 관련주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저희 그 고교 학점은행제 정부에서 네네네.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또 며칠 동안은 그래도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 장려 정책 이런 부분도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제 시장으로 딱 빗대어 봤을 때는 네. 그닥 좋아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예전에 중국의 산화 정책도 있었거든요. 이슈가. 네. 근데 그때 당시 움직임도 봤을 때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연속성이 전혀 없거든요. 저출산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일명적으로 저가에서 좀 큰 손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한 방에 좀 털고 나가는 그런 네. 섹터라고 지금 저는 좀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정책을 내보냈었죠. 영유아에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저출산이나 교육 관련주들도 움직였는데 딱 하나 좀 제지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맞아요. 제지 관련주가 같이 움직인 이유는 뭐냐? 네. 영유아가 쓰는 게 기저귀죠. 네, 그래서, 기저귀를 쓰고 네. 우리가 필수 쓰는 게 휴지, 그리고 물티슈, 애기 그리고 있는 집은 마스크. 물티슈 그렇죠. 진짜 많이 근데 이 써요. 부분도 네. 같이 쓰니까 제지 쪽 언급이 없었는데 같이 섹터로 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깨끗한 나라가 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강한 거리량이 실렸던 부분인데 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단기적인 섹터에 대한 좀 우리가 좀 투자처를 잡는다 하면은 오히려 저출산이랑 교육 쪽보다는 네. 저는 좀 제지 쪽. 왜냐하면 제지 쪽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 해도 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 자체가 좋거든요. 오, 제지는 네. 우리가 생활에서 썼을 때 제지를 필수로 끼고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맞아요. 휴지 뭐 저희 맨날 쓰잖아요. 지금도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제지 쪽에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오, 네, 뭐 이제 영유아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볼 수 있지만 제지는 진짜 저희 생활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좀 눈여겨 보면은 어떨까. 어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어제와 연결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이 부분은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 로봇 산업 자체가 네. 앞전에서도 로봇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좀 로봇 쪽이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음식점만 가도 서빙 로봇이 있더라고요. 저도 본 적 있어요. 서빙 로봇이 신기했어요. 있고 네. 지금 이제 의료용 로봇,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로봇까지도 지금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고용 노동에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인 판매점도 많아지고 네. 또 무인 편의점도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계가 하는 세상이 거의 오고 있거든요. 사실 음식점에 가도 요새는 사람한테 진짜 주문 안 하고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그렇죠. 하고. 저는 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네. 지금은 보통 그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요. 네, 이제 음식점에 대체할 수 대해서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봇 쪽을 좀 쓰게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상용화가 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로봇 쪽 사업에 대해서 좀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로봇 쪽 산업이 명확하게 클 산업이란 걸 알게 되면은 삼성만 한다는 게 아니죠. LG도 하게 되고 이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대기업들이. 네. 그럼 대기업들이 달라들게 되면은 당연히 로봇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업성 캐파가 너무 좋습니다. 의료용 쪽으로도 너무 좋고 교육 쪽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외국인은 이미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죠. 반영이 외국인은 됐구나. 이미 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세가 초반에 좀 나와주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 기조가 트게 되면은 네. 향후 한 1년 동안도 매집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 바닥권에서. 네. 이제 추세 자체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상장주들은. 그런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죠. 3월 18일에 상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지금 주가가 빠지지가 않고 계속 위쪽으로 지금 다시 추세가 잡아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사업성.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개인만 엄청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네. 봤을 때는 개인만 엄청 담고 있고 앞전에 보시게 되면 기준봉 세워주는 8월 2일 날 이 네. 캔들 자체 여기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량 좀 많이 들어와 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모르고 지금 그냥 추세 자체 딱 차트만 봤을 때는 올라가고 추세가 있다고? 그렇죠. 우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담는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담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씩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나서 UL 로보틱스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매수를 할 때는 그 기업이 뭐 하는 곳인지 미래가 밝은지 공부를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UL 로보틱스 3월에 상장한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빠져나갔고 개인만 담고 있다. 이 부분을 유념을 하고 계신다면은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깔끔한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 고민 상담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고민 상담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삼강 M&T입니다. 매수가 26,600원에 비중은 40%고요. 해상풍력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삼강 M&T 현재가는 2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권에 와 계시세요. 그래서 목표가가 궁금하시지 않을까,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최진욱 전문가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딱 차트만 봤을 때 네. 정말 좋은 차트예요. 오, 네, 담기에도 어떡해요? 좋고 네. 지금 추격 매수를 해도 좋을 차트인데 그러니까 차트만 딱 봤을 때는 목표가 잡기가 이제 한정적인 거죠. 앞전에 대한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결과값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딱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그냥 지금 중요하실 거라고 지금 궁금해서 문자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삼강 M&T는 저는 지금 자리도 저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지금 네. 자리도 저는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삼강 M&T예요. 네. 왜냐하면 삼강 M&T 자체가 네. 해상풍력 쪽으로는 지금 국내를 따라올 기업이 없거든요. 네. 네, 국내를 따라올 기업이 없는데 그 해상풍력 자체를 타워를 설치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립니다. 5년 정도가 걸리고 2, 3년 전에는 이미 용역 수주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삼강 M&T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미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자본금이 부족해서 음. 타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네. 자본금이 부족했던 거죠. 아. 그런데 최근에 삼강 M&T가 자본금을 안 왔습니다. 오, 어떻게요? SK 에코플랜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자금을 삼강 M&T는 확보를 했습니다. 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계약까지 수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해상풍력 그리고 대만 쪽도 지금 해상풍력 쪽 타워를 계속 산업을 지금 프로젝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삼강 M&T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지금도 저는 담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홀딩 중이시고 수익 중이시라고 하시면은 네. 27,500원 라인대 여기를 좀 지지 라인 잡으시고 네. 추세가 지금 잡혀가고 있으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홀딩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강 M&T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해상풍력 관련해서 너무 전망이 좋은 분야고 SK 에코플랜트가 현재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자본금에 대한 불안도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횡보하던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일이 남지 않았나. 그래서 이분 현재 26,600원에 비중 4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27,500원 선에서 지지라인 한번 잡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냥 충분히 상황 밑에 들 것 딱 봤을 때는 네. 저도 무조건 매수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좋은데 네. 개인들은 모르거든요. 아, 삼강 네. M&T가 뭐 하는 기업인지까지는 아신다고 해도 네. 그 안에 알맹이까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SK 에코플랜트의 인수도 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해상풍력이 유명하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기업을 바라보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딱 봤을 때 그냥 딱 칼은 다 있는데 방패까지 착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SK 그룹을 아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 안 왔으니까
뒤에서는 SK가 끌어주고 네. 앞에서는 삼성 M&T가 기술력을 밀어붙이고 오. 그런데 해상풍력은 어차피 커질 산업이에요. 네. 그렇죠. 어차피 커질 산업이니까 거기에 주도를 하는 게 삼성 M&T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에코프로 BM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몇천 원 할 때 그때 뭐 누가 담을 생각했나요? 맞아요. 이렇게 절대 커질 줄은. 그렇죠. 이렇게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강 M&T, 그렇죠. 에코 프로비엠처럼 갈 수 있다. 조금 오늘 아침부터 지름신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고 조금 이제 시청자님 보고 계신다면은 꾸준히 가져가 보시면은 정말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리고 27,500원 선 지지라인 잡고 믿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준욱 전문가님께 종목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랩지노믹스, 우리 제약바이오주.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비중은 마찬가지로 40%입니다. 진단키트 소식을 듣고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랩지노믹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진단 키트를 담은 것을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두창 최근에 좀 네네, 두창이 맞아요. 있었죠. 두창 이슈가 좀 있으면서 차백신 연구소까지 좀 많이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지금 또 매수를 하신 거일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재료가 지금 소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재료가 소멸이 된 건 아닌데 사이클 즉 순환매가 안 돌 뿐이에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두창도 계속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 우리 국내만 봐도 결국엔 지금 몇만 명 네, 저도 깜짝 잠잠해지지 놀랐어요. 않고 아직도 네. 10만 명 네, 중반대를 네. 유지하고 그래서 제 있더라고요. 지인분들도 다 걸리더라고요 지금.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경각심 자체는 조금 위에 좀 위험 단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랩지노믹스의 좀 좋은 특약점이 뭐냐면은 네. 진단 키트 중에서는 저는 좀 휴마시스랑 랩지노믹스를 좀 좋게 봅니다. 오, 자, 왜냐하면 네.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진단 키트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매출 쪽에서도. 네. 그런데 지금 랩지노믹스 하는 게 다가 백신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콤보 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전에 코로나도 잡고 감기도 무조건 잡고. 왜냐면 네. 저희가 독감 주사 맞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독감 주사 안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 백신 하나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상용화를 시키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모멘텀까지 안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랩지노믹스 진단 키트 중에서 랩지는 딱 하나거든요. 오, 백신 네. 모멘텀 안을 수 있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이미 유명사를 탄 상황이고 거기에 백신 모멘텀 콤보 백신까지 네.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나가기보다는 네. 5,400원대 지지 라인을 좀 잡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이제 만약에 변곡이 좀 발생을 하면서 트라이 자체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저는 좀 추가 매수를 네. 좀 진행을 하시고 지금 12,300원이 좀 매물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12,300원 매물대가 강한데 랩지노믹스 자체의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진단키트 자체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2,300원의 매물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정고 라인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콤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는 매수가 10,000원에서 살짝 떨어진 상태지만 5,400원 선에서 지지라인을 잡고 이제 12,300원 전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 랩지노믹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매수가는 86,000원에 비중이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최근에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막 들썩들썩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74,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6,000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이쪽 산업에 있어가지고 좀 신약도 많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은 좀 등에 안고 셀트리온 그룹사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바이오의 특장점 자체가
셀트리온 예전에 셀트리온 삼형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라와줘야 음. 바이오가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엔 코스닥을 이끌었던 것도 맞아요. 셀트리온 삼형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이오들이 쭉쭉쭉 빠지면서 그 얘기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음. 들어가면서 나왔던 게 위메이드. 아, 네, 네. 위메이드 얘기가 나오고 위메이드가 또 올라가 시장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 봤을 때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그렇죠. 나오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트룩시마나 램시마, 허주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독점권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최대 그 바이오 기업이 곧 그게 판권이 끝납니다. 아, 네, 네. 판권이 끝나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그쪽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 그렇죠. 이제 미국 그쪽이 시장까지? 판권 자체가 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쪽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구 수도 굉장히 많고 그 바이오 쪽 관련 우리가 이제 아프면 약국 가잖아요, 네. 병원 가거나. 그러니까 약은 실생활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아프면 계속 우리가 병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특허권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시 미국 쪽으로 지금 공략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특허 만료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성장 모멘텀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장기 이제 224일선이나 204일선 1년선은 지금 계속 물고 있거든요. 네. 1년선은 지금 물고 하락 기조가 나와줘도 오히려 밑으로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점일 수가 있고 지금 봤을 때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추세가 네. 이게 우상향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추세는 우상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이 74,700원 구간대에서 69,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유지를 해주면은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 2차를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지금 아까 얼마로 했죠? 30% 30%니까 30%에서 15%, 총 2번 더 들어가는 거죠. 네. 3차까지. 네. 들어가시면 평당은 이제 조정은 될 겁니다. 조정이 되고 오히려 12만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잡고 레인지 잡고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하다라고 네.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 근데 이제 또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8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못해도 작년부터 지금 계속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씩 평단가를 한 15% 정도씩 나눠서 조절을 해 보시면서 추후에 2만 원 선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 같으면은 믿고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초반에 시작할 때 잠깐 올라갔었는데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4% 정도, 코스닥 0.2% 정도. 아까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하락장이 나오면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섹터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또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 어떤 게 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 음식료업, 화학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좋고요. 코스닥에서는 통신서비스, 섬유의료 업종 1% 전후에 빨간불 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보시기에 저희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한 뭐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진짜 섹터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사실 하락장 속에서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 저는 제가 지금 그 시청자분한테 정확하게 막 여러 개를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종목들이. 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많이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앤세일이죠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박앤세일. 저는 진짜 돈만 있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포트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네. 지금 우선은 이제 단기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수급 현황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 네. 네, 그렇죠. 원자력 쪽. 이 원자력 쪽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올라와주는 기조에 또 올라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쪽도 지금 방안을 해가지고 네, 원자력 네. 얘기까지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자력에서도 우리 기술
네. 우리기술이나 오르비텍 이 어. 두 종목이 지금 수급이 많이 안 잡힌다고 해도 네.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우리기술이랑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르비텍은 지금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오르비텍 하나예요. 네. 오. 근데 우리가 방사선이 그러니까 결국엔 원자력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네.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됐던 거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폐기 담당할 수 있는 게 오르비텍인 거죠. 오. 그럼 오르비텍에 대한 막대한 수익금이 네. 엄청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비텍 하나만이 국내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첫 번째였기 때문에 오르비텍이 폐기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세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도 우리기술이나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담아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원자력도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밀었던 정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를 어느 정도 크게 확대를 시킨다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확대가 계속 돼야만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 같은 것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원자력은 지금 구간이 박앤세일입니다. 네, 그래서 바게셀 네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을 박앤세일처럼 이런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오늘 강조해 주시는 원자력, 로봇 관련주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기술과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방사선 폐기 관련돼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르비텍을 정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드디어 확인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를 만한 섹터들 충분히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재료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 어떤 메인 재료 눌러 담으면 될까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신재생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돌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은 발굴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상의 풍력도 당연히 뭐 좋고 태양광도 좋지만 원자력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력 쪽 관련해서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어차피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어도 결국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결국엔 나중에 봤을 때 실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일 구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르비텍이랑 우리기술 같이 이렇게 원자력에 관련된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지금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섹터는 신재생 관련이죠. 풍력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저희 종목 상담 때 말씀해 주셨던 해상풍력 관련된 삼강 M&T도 기억이 나고요. 또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기술과 오르비텍 꾸준하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QR코드 나갈 거예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시간은 이어집니다. 샵 3989번으로 고민되는 종목 많이 보내주시면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번 주 마지막 밀키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풍력 관련 섹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된 섹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